매출 3억 8천인데 왜 처음부터 막혀 있었을까? 팀장님, 매출이 3억 8천인데 대출이 안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은행이 너무 보수적인 것 같다. 요즘 대출이 전부 막혔나? 사업자는 원래 불리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상담은 은행이 갑자기 기준을 바꾼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된 기준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을 상담을 요청한 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왜 대출이 안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왜 이 상담은 처음부터 같은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상담은 이 문장으로 시작됐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팀장님, 연 매출 3억 8천인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바로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이 상담의 핵심은 매출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대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리도 은행도 상품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신고소득은 어느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상담의 방향이 갈립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상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이 질문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매출 이야기를 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소득 이야기를 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담에서도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착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출이 크면 대출도 잘 나올 것이다.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유리할 것이다. 가게가 잘 되면 은행도 인정해 줄 것이다. 이 생각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관점은 여기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행은 얼마를 벌었는지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매달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게 적용됩니다. 시청자께 드리는 질문 하나. 매출 3억 8천 중에서 은행이 실제 계산에 쓰는 숫자는 얼마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절반쯤은 보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숫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상담의 주인공은 요식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이었습니다. 연 매출 3억 8천만 원. 가게 운영은 안정적이었고 통장 매출도 꾸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출이 안 나올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소득 신고 내역을 확인한 순간 그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비용 처리였습니다. 이 대표님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 처리를 매우 성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 이 항목들이 빠짐없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연 매출은 3억 8천이었지만 은행이 보는 신고소득은 약 3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순간 은행의 판단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시청자께 드리는 질문 두 번째. 은행은 왜 3억 8천이 아니라 3천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까요? 은행은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앞으로 매달 얼마를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신고소득이었습니다. 일부 핵심 정리. 이 대표님의 문제는 매출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이 보는 기준과 대표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처음부터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부 엔딩. 저는 대표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닙니다. 잠시 말을 멈춘 뒤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이 구조에서 은행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접근 방식은 정말 없는 걸까요? 대표님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 상담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질문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같은 매출인데 왜 어떤 사업자는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까? 2부. 같은 매출이었는데 은행은 왜 움직였을까? 같은 매출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고 같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부에서 중요한 건 대출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닙니다. 왜 어떤 선택은 은행을 멈추게 만들고 왜 어떤 선택은 은행을 움직이게 만들었는지 그 차이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상담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부 마지막에서 대표님은 제 질문 앞에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구조에서 은행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접근 방식은 정말 없을까요? 이 침묵은 상담실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제까지는 왜 안 되느냐만 고민했지 다른 기준으로 보면 어떨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합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게 대출이 틀렸다는 말인가? 사업자 대출이 더 쉽다는 뜻인가? 사업자 대출로 가면 다 해결되는 건가? 하지만 이 상담의 핵심은 어느 대출이 더 쉽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구조가 이 사업자에게 맞느냐였습니다. 시청자께 드리는 질문 세 번째. 대출이 막혔을 때 상품을 바꾸는 게 먼저일까요? 구조를 다시 보는 게 먼저일까요? 여기서 방향이 갈립니다. 구조를 다시 본다는 것의 의미. 저는 대표님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은행은 사업이 잘 되는지를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잠시 말을 멈춘 뒤 이어서 말했습니다. 은행은 이 돈이 어떤 논리로 쓰이고 어떤 논리로 돌아오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대표님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가계 대출과 사업자 대출의 시선 차이. 가계 대출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소득을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매출이 커도 신고 소득이 작으면 한도는 같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사업자 대출은 구조 전체를 봅니다. 담보가 있는지,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지, 자금 사용이 설명 가능한지, 이 요소들이 함께 작동합니다. 중요한 전제 하나, 모든 사업자가 사업자 대출로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충분히 잡히는 사업자라면 가계 대출이 더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표님처럼 매출은 크지만 신고되는 소득이 작은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께 드리는 질문 네 번째, 소득이 줄어든 구조에서 같은 방식으로만 접근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담의 전환점, 이 대표님에게 의미가 있었던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담보를 활용한 사업자 대출 구조였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 구조 전환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 대출을 다르게 본다는 것, 저는 대표님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대출은 개인이 월급을 받아서 갚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건 사업이라는 틀 안에서 자금이 움직이고 그 흐름이 은행 눈에도 설명돼야 합니다. 이 설명이 들어가자 대표님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께 드리는 질문 다섯 번째, 은행이 가장 싫어하는 건 대출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흐름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 결과 구조를 전환하면서 은행의 판단도 달라졌습니다. 가계 대출 기준에서는 약 2억 이하로 계산되던 구조가 담보를 포함한 사업자 대출 구조로 전환되자 희망했던 5억 원 선까지 접근 가능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매출, 같은 사업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은행이 바라보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상담의 진짜 결론. 대출은 더 쉬운 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구조에 맞는 길을 찾는 문제입니다. 매출이 크다고 무조건 유리하지도 않고 사업자라고 무조건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최종 엔딩 메시지. 대출이 안 되는 이유는 사업이 안 돼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은행이 보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처음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기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매출, 같은 사업으로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 구조가 지금 내 사업에도 적용되는지 그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